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저자 이용섭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이용섭을 채워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저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이 열화와 같은 여러분의 성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 2년은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너, 울분과 분노의 2년이었습니다. 특히 2009년 지난해는 두 분 대통령을 잃은 잔인한 해였습니다.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로서는 더욱더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셨던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는 취임 이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세종시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강주를 사랑하고 저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 강주까지 내려오셔서 좋은 축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학갑 전 민주당 대표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헌신해 오신 모든 민주평화개혁 세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가셨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손학규 대표님 와 계십니다. 춘천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간 수많은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초청에도 불구하시고 닭과 개들을 벗삼아서 정치 현실에 일정한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본인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주화의 성지 강주의 역할과 저희 이용섭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해찬 총리 시절에 가장 일할 맛 났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정도로 이해찬 총리는 뛰어난 능력으로 참여정부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주권 모임과 노무현 재단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저와 함께 열정을 나눴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옥 같은 축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그리고 오늘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재긴 의원님, 이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해 주신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주당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두 번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혼돈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무자비하고 거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힘찬 용기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슬픈 연어의 얘기를 아십니까? 설마 식당에서 나오는 훈제 연어를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1살 내지 2살이 되면 청운의 뜻을 품고 바다로 나갑니다. 4살 내지 5살이 돼서 짝짓기가 시작돼서 알을 베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향해서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강을 풍요롭게 하는 보은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연어의 삶이 제가 걸어온 삶과 저는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제목이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책 제목을 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강주의 어제, 강주의 오늘, 그리고 강주의 내일을, 그런 얘기를 소상하게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제 인생 1막을 학생 농사꾼으로서 한평, 강주, 그리고 전남에서 보냈습니다. 인생 2막은 33년간의 헌신과 봉사, 절제라고 하는 공직생활에서 보냈습니다. 고향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방대한 인적 자산, 그리고 혁신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우선 여기 계신 강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 주셨던 민주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주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이 있었기에 전라도 촌놈인 제가 오직 능력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향분들이 물과 바람이 되고 비옥한 흙이 돼서 저 이용섭을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강주 시민들이 키워낸 강주의 아들이요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남은 인생 3막을 저를 낳고 키워준 고향의 발전을 통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연어처럼 강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서 얻은 힘과 지혜를 내 모천의 자갈밭에 풀어놓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주 시민과 함께 다시 위대한 강주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제 이러한 뜻을 시민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 우리의 강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숲속에 있으면 숲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강주에만 계시면 강주의 어려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주는 여러분께서 이미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강태 시장님을 비롯한 과거의 많은 시장님들께서 노력은 해주셨지만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갓난에도 당당했고 기품이 있었기에 의양애양이라고 불리던 우리 도시는 지금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변 여건은 강주에 계속 불리하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계획은 우리 지역 경제를 더욱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강주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또 4년이 흘러가면 우리 강주는 결국 한반도 남녘의 조그만 소도시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강주가 초인류행 기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남녘의 소도시행 기차를 탈 것인가는 강주 시민이 어떠한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주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척경은 훌륭한 리더를 맡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무능한 조직이, 리더가 무능한 도시가, 리더가 무능한 국가가 발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히든크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을 영입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는 나주 혁신도시 방문길에 강주에 들려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요. 첫째, 참신한 사람. 두 번째, 민주당 간판이 아니더라도 차력으로 당선될 능력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네 번째,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그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와 철학으로는 강주의 선명한 미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강주의 리더는 걸어온 길에 있어서 지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기민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참신하고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세균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공천해서 강주 공천의 효과를 수도권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강주의 선거는 그저 강주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주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 전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0년 전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새 역사의 선봉에 섰던 광주, 8년 전 노무현을 선택함으로써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던 강주의 이번 선택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비로소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타성에 젖은 낡은 리더십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광주는 이제 황골 탈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강주 시민들의 경쟁력과 훌륭한 리더가 만나면 강주는 마술과 같은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강주는 세계 속의 초인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주가 도시 발전에 세계적인 벤치마킹이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도시로서 의한 강주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강주에서는 사랑과 돈과 기업이 몰려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살펴주는 가족이 없어서 버림받는 어르신들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듯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동행이 넘쳐 흐르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애만 나면 시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아이들로 북적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나 여학생, 부녀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불안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강주만의 독특함과 유일함이 넘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주의 모습은 시민과 함께 제가 실현해 나가야 될 저의 꿈입니다. 강주의 미래는 이제 애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창조의 대상입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꾸어주시면 반드시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를 두고 사람들은 담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쟁이에게 오를 수 없는 벽이란 없습니다. 제가 기꺼이 맨 처음 길을 나서서 넝쿨을 이끄는 담쟁이 한 입이 되겠습니다. 초인류 강주로 가는 희망의 행렬 속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강주 시민 모두가 담쟁이 넝쿨이 돼서 함께 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실 거지요?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태평양과 같은 크고 깊은 바다도 계속해서 잔잔하면 죽은 바다가 돼버립니다. 고기들이 먹어야 될 플랭크톤과 같은 유기물질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해일과 용암, 거친 파도가 사람에게는 재난으로 여겨지지만 바다에게는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처럼 수많은 해일과 용암, 거친 파도가 있어야 합니다. 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의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찾는 창조적 리더십이 파도와 해일이 돼서 침체된 강주를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저 이용섭이 기꺼이 몸을 던져 강주 시민을 위한 파도와 해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대통령이 남기신 유업인,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다시 위대한 강주건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